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 맡은 연세대학교의 김경무입니다. 3은 내용은 퀄리티 저널리즘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배경과 연구 방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차례와 구성은 첫째, 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간단한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퀄리티 저널리즘 지수라고 저희들이 이제 QJI라고 이름을 간으로 붙여봤습니다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국제 간 비교를 위한 가장 최소한 요건들을 담고 있는 지수가 퓨 리서치 센터에서 개발한 PEJ 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PEJ 지수 중심으로 몇 가지 지난해 1년간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내용 분석한 결과와 관련된 방법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아까 사회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왜 한국의 언론은 저희들이 크리티컬 인시던트라고 그래서요,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이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지 못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가, 내부적 성찰에도 비교하고 왜 진일보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아마 누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뼈 아프게 생각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하겠지만, 특히 세월호 보도라든지 또 메르스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의 민낯을 보았다라는 이런 혹평이 들 정도로 다 가슴 한 곳에 아픈 기억들을 삼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계에 있는 언론학 또는 저널리즘 관련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 현장과 대화할 것인가, 저널리즘이라는 분야가 본래 업계와 학계의 미날한 산학 협동을 통해서 그 역사적 발전을 해왔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산학 연계나 협동 작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업계의 대화를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로부터 중요한 고견들을 청취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배경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저희들이 QJI를 개발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유력 일간지와 한국의 유력 일간지들을 PEJ 지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그 국제적 위상이 한국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런 품질 측면을 한번 계량화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일간지 10종,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3개국 3종,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일면 기사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런 뉴스 품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연구 경향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가이스대 김영욱 교수 팀들이 이렇게 저널리즘 품질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모형화를 해보셨어요. 근데 이 저널리즘 품질이라는 게 미시적으로는 저널리스트 개인 차원에서 저널리즘 조직,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저널리즘 시스템 전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 가능하거나 고민 가능한 지표들이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널리즘 생산물 중간에 있는 부분만 보시더라도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기사나 프로그램이,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자들은 그러면 텍스트 또는 기사에만 중점을 핵심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럼 또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모형 이런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대표한다라기보다는 한 경향의 일단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문제는 학계에서는 울림이 있지만 왜 언론 현장에는 전혀 울림이 없느냐라는 거죠. 둘째로 이런 개념적 수준의 이론적 논의에 치중하다 보니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품질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연구들이 진척이 안 돼 있더라. 이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더라.
그러면 뉴스 품질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나 실질적인 실효성들이 있는 그런 지표들은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퓨어 리서치 센터의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우리가 보통 뭐 저널리즘 수월성 프로젝트 또는 우수 저널리즘 연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PJ 지표라고 또는 PJ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이런 보고서들이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담보시는 뉴스 커버리지 인덱스라는 큰 보고서 체계 내에 통합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나중에 또 두 번째로 발표를 하실 박재영 선생님께서 뉴스 평가 지수의 개발과 적용 이런 PJ 지수를 응용을 해서 한국형 한국 언론 상황에 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어떤 측정 지표들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연구는 구체적인 지표 측면에 주목했기 때문에 앞서 첫 번째 경향의 연구들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이 지표 구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게 언론 현장까지는 전파가 안 되거나 확산이 안 되거나 또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측정 지표의 일반화 가능성이 좀 문제가 있거나 현장 적용의 보편성 또는 실천 지속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언론 현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 밖의 일처럼 치부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퀄리티 저널리즘 지수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실제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을 최대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확보된 그런 어떤 유용한 지표들, 그러나 그런 지표들은 측정 방법이 용이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서 철저하게 언론 현장에서 자기 뉴스 품질들 또는 저널리즘 아웃풋의 품질들을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표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만일 만들어진다면 QGI 지표들은 가장 최소 요건의 항목 구성이나 개념 정의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소위 말해서 뭐 학술적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성이 높고 너무 일반화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현실의 그 디테일한 측면들을 다 놓치기 마련이죠. 그런 거 우리 다 배제해버리자. 또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포괄을 하는 방편 내에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구성을 해보자. 이건 물론 앞으로 훨씬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도정의 PJ 지수를 이용한 사례 분석에 우선 집중을 해서 오늘 13개의 주요 언론들의 뉴스 품질을 측정 가능한 지표만 가지고 한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석 대상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지난 1년간의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주구성 표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라면 1년 달력 중에 일월화수목금토라는 주일이 임의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요일을 청화 스트레이트파이드 시켜서 랜덤 샘플링하는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세계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또 뉴스 라이프 생명 사이클은 굉장히 짧고 또 요일별 변화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요일별 특성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그래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표집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일면 기사의 3개씩 가장 큰 헤드라인 기사, 주 기사,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그게 탑 기사, 사이드 기사, 배꼽 기사,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거네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3개씩 표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주거성 표집의 결과들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인쇄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판과 인쇄본의 같은 날짜라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정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또 한국 내의 언론사들도 편집 정책이나 방침이 다 다르죠. 온라인 방침이나 오프라인 방침이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이 통일된 기계적인 어떤 기준을 삼고자 인쇄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분석 기간 동안 확보된, 그래서 표집일은 전체 4주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우리나라 신문이 안 나오고요.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같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대체로 70건에서 72건 정도의 기사들이 뽑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문화일보를 제외하고 중앙일보하고 더 타임스가 조금 기사 수가 작은 건 베를리너판 또는 타이블로이드판처럼 형태가 작기 때문에 기사 표집 숫자가 조금 작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PJ 지수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내용 분석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질적인 데이터를 객관적인 계량화 시키기 좋고요. 또 지표화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지표화를 통해서 나중에 질적인 해석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자, 분석의 핵심은 기사의 형식, 내용, 취재원 속성을 중심으로 뉴스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는가, 그런 기준 속에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고요. 이후 그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플로에서도 고견들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취합해서 저희들이 향후 항목이나 가중치를 보정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QGI 퀄리티 저널리즘 인덱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표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사실은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아마 두 분 제 뒤를 이어서 두 분 발표하시는 두 분 선생님께서는 PJ 지수에 구성이 되지 않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큰 베리에이션, 편차가 있는지 또는 변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조사를 해왔는데 뭐 그럴 때 사용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PJ 지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가지고 계량화를 합니다. 첫 번째가 투명 취재원 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투명 취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적인 어렵더라도 대충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언론 도화 취재원으로 활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투명 취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뭐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거는 도대체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현장으로부터 떨어져서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일반 수용자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의 투명 취재원이 얼마나 명료하게 나타나는가, 기사의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해 당사자 수입니다. 이해 당사자 수는 투명 취재원 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사에서 다루는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 그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모든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대립한다라면 여당과 청와대의 이해 당사자든 이해 당사자의 같기도 하겠지만 큰 골격에서 야당과 대비해서 비슷한 입장에 있겠지만 이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구분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사안의 구석구석까지 표피가 아니라 굉장히 심층적인 의견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또 의견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점의 다양성인데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복합적 관점의 기사에 해당됩니다. 관점이란 사안을 둘러싼 의견을 오피니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피니언의 정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집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관점의 다양성에서 핵심으로 삼는 것은 대체로 단일한 관점이나 완전히 다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복합적 관점의 기사만 지표를 구성하는 하이 퀄리티의 최소 요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합적 관점은 하나의 의견이나 관련된 내용이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만큼 대립되는 의견, 유사하지만 차이 나는 미세한 차이가 나는 의견들을 충분히 기사 내에서 소화하고 있다라면 저희들이 복합적 관점의 기사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투명 취재원 수가 최소 4개 이상, 이해 당사자 수가 최소 4개 이상, 복합적 관점의 기사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저희들은 이걸 좋은 기사라고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매체별로 전체 표집 샘플링된 기사 수를 분모로 놓았을 때 이런 좋은 기사가 언론사마다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백분율을 산출을 하고, 이 백분율을 뭐 국가 간이라든지 또는 국내 또는 여기 쓰는 매체 간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왜 444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일부들 보여주시겠지만 4개에서 3개, 2개, 1개로 떨어지면 그 좋은 기사로 판정할 수 있는 기사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야, 이걸 우리는 하이 퀄리티 기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네라는 어떤 공통의 어떤 기준들이 설정이 되고 이 기준은 사실 PJ 지수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국제 간 비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요 기준을 가지고 우선 QJI를 나가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또 그리고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 발표자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